자, 넓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정적분에서 자, 넓이는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쓸까요? 넓이는 정적분의 값을 얘기할까요? 정적분의 뭐? 양의 값이죠. 무슨 얘기야? 넓이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적분했을 때 양수가 되는 값이 넓이에요.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fx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fx와 자 중요한 건 x축 그리고 x 이퀄 a, x 이퀄 b로 둘러싸인 넓이는 하고 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x 이퀄 a고 얘가 x 이퀄 b고 이게 x축이야. 그리고 요게 fx야. 그럼 요게 넓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럴 수 있죠. 아까 제가 양의 값이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이게 x축이고 요게 fx야. 그러면 요만큼은 적분값이 양수가 상관없는데 요만큼은 적분값이 뭐죠? 음수죠. 그러니까 음수는 양의 값을 만들어야겠지. 그럼 어떻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절대값을 반드시 붙여준다. 그래서 넓이 구할 때는 반드시 절대값 붙인다. 그럼 다시 절대값 붙는 적분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fx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f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이번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fx와 gx의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x 이퀄 a와 x 이퀄 b로 둘러싸인 넓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있고 곡선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결국 요 넓이 구하는 건데 이게 fx고 요게 gx라면 우리는 당연히 fx와 gx를 그려서 요거 넓이를 구하려고 하겠지만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x축 하나에다가 fx에서 gx를 빼준 함수가 만약에 요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fx와 gx를 뺀 함수가 요거라고 했을 때 보신 것처럼 여기서 두 함수가 만나는 요 교점이 a랑 b라고 하죠. x축이. 그러면 여기서 a, b 해주고 요 넓이가 결국 지금 빗금친 넓이로 대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포물선에서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있죠. 자, 포물선에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꼭 기억하세요. 자, 포물선은 뭐냐? 일단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최고차항이 2차고 A, B, C가 개수일 때 자,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2차 함수라가 됐다고 칩시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요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 뺀 거에 3승에다가 중요한 건 뭐야? 여기에 절대값 들어가요. A가 양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이 들어갈 거고 음수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보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가 크니까 양수일 거고 당연히 A도 절대값 크니까 양수니까 결국 결과는 양수로 나올 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빗금친 넓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는 거. 자, 기억하시면 좀 더 쉬워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볼까요? 자, 넓이는 지금 보니까 X축 사이의 넓이가 있고요. 그리고 X축 사이는 뭐야? 그림에 보신 것처럼 곡선과 X축과 그리고 우리가 정적분을 했을 때 범위가 나온 그때 X가 A에서부터 B까지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fx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뭔 얘기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음수가 돼. 그러면 적분값 자체가 뭐가 되죠? 음수가 돼요. 근데 넓이를 나타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했죠? 이렇게 절대값을 표시해 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만약에 구간 내에서 A에서 지금 보니까 fx는 A에서 C까지 양수고 C에서 B까지는 음수야. 양수인 건 그냥 넓이지만 음수인 건 뭘 붙여야 돼?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건 뭐야? 절대값을 할 거고 요거를 푸는 해법은 뭐다? y equal fx 그래프를 이용해서 적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점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알 거고 그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어디에다 마이너스 붙일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넓이에 관한 적분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절대값 붙여준다는 거. 왜? 자, 쓸까요? 넓이는 어떤 타 넓이는? 자, 넓이는 항상 양수다. 이렇게만 정의해 주시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Y축에서 사이 거리죠. 근데 똑같아요, 사실 개념은. 저기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봐. Y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뭐죠? 이만큼의 영역은 플러스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는 안 그려졌죠. 반대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 있다면 요만큼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Y축을 X축에 또 그대로 세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음수가 되는 부분에다 뭘 붙이고 마스를 붙이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루트 x가 y 콜 3하고 둘러싼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 넓이 나올 거야. 어떻게 구하냐?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떻게? dy분의 x죠. 왜냐면 요거 정리해주면 뭐가 되죠? 자, x는 y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y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x를 뭐에 관한 식으로? y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정리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다 양수 쪽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래프 왼쪽에 있었다면 그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주신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죠.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중요한 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A값, B값이 명시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구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잘 보세요. fx가 위에 있고 gx가 밑에 있죠. 그럼 그냥 빼면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뭐니까? 그냥 양수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꼭 양의 범위 있지 않고 지금처럼 x축 아래쪽에 있더라도 넓이는 어차피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때는 그냥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양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넓이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래쪽에 있는 거죠. 3번 별 표시할까요? 보신 것처럼 A부터 C까지는 보신 것처럼 fx가 크고요. C부터 B까지는 뭐가 커요? gx가 더 커요. 그러면 우리는 A부터 C까지는 fx가 크니까 fx를 앞에 써줘서 요거 전체가 뭐가 돼? 양수가 되죠. 근데 C부터 B까지는 gx가 크니까 gx를 앞에 써주고 이거 전체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이거 어쨌든 두 함수의 차가 뭐가 되면 양수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설 때 어떻게? 이렇게 절대값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물론 문제에서 fx하고 gx가 어느 게 더 위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한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y 콜 fx랑 y 콜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용하든지. 왜? 그러면 그려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fx가 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gx가 큰지 따지면 되겠죠. 아니면 차라리 fx-gx를 한 번의 식으로 정리해서 그의 그래프로 판단하셔도 돼요. 이땐 당연히 x축의 위아래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y 콜 x의 대칭인 두 곡선. 자, 두 곡선은 어떤 관계일까? 식으로 나타내면 당연히 역함수 관계겠죠. 됐습니까? 왜냐면 y 콜 x의 대칭이니까. 그럼 우리 이럴 때 그림 보시면 S2랑 S1이 있는데 어차피 B끝이 요 S2는 S1이랑 어떨까?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S1과 S2는 같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보시는 것처럼 A에서부터 B까지 했을 때 fx, gx를 빼는 게 아니라 fx에서 x를 빼던가 아니면 2 곱하기 a부터 b까지 해주고 절대값 붙이고요. gx에서 x를 빼든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어진 함수가 fx 함수면 fx라고요. 주어진 함수가 gx 하는데 fx랑 gx는 어떤 관계다? 당연히 fx는 결국 뭐야? gx의 역함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y 콜 x의 대칭이 되는 역함수 관계일 때는
결국 x축의 y 콜 x의 위쪽의 넓이의 2배 하든 아래쪽의 넓이의 2배 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걸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죠. 자, 포물선은 보시면 2차 함수예요. 결국 우리는 x축과 둘러싸인 아래쪽에 있던 위쪽에 있던 넓이죠. 그럼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포물선과 직선이 둘러싸인 넓이에 돼 있으면 포물선은 몇 차? 2차. 직선은 몇 차? 1차. 어차피 두 점이 만난 알파, 베타로 썼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이건 몇 차? 2차가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음 2차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식을 보면 결국 최고창의 개수 알고요. 결국 뭐만 알면 돼? 두 근만 알면 되는 거죠. 꼭 굳이 B랑 C나 아니면은 1차 직선의 식도 필요한 게 아니죠. 결국 두 개를 연립해서 근을 구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알면 우리는 결국은 직선이든 x축이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두 포물선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보신 것처럼 2차식, 2차식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일단 근 알고 최고차항에 뭐 하면 돼? 개수. 근데 A가 큰지 A 다시가 큰지 모르겠어. 어쨌든 빼서 거기에 뭐 한 거? 절대값. 결국 차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면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개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2차 함수의 특징을 여기다 밑에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x 이퀄 a가 대칭축이라고 할게요. x 이퀄 a가 대칭축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쓸까요?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a가 있어요. 대칭축이.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가 만족하는데요. 첫 번째는 f 알파와 f 베타는 같겠죠. 대칭이니까 y 값은 같겠죠. 두 번째는요.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는 같을까요? 아니요. 부호만 반대죠. 하나는 이렇게 직선에 접선이 되고 하나는 이렇게 접선이 되니까 서로 크기는 같은데 부호만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죠. 다시 한번 써줄게요. 얘도 뭐가 다 붙여놨네요. 결국은 f 알파랑 결국 뭐죠?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 같은 게 아니라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라는 거. 요것도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쓰일 거니까 여기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